부동산 투자하는 자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한번 투자시키는, 토지를 가질 수 있는 방법적인 거를 가장 쉽게 얘기를 해주면, 나는 아파트가 하나 있어. 살 수 있는 집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나의 신용도라든가 내가 2, 3천이든 3, 4천이든 4, 5천이든 5천만 원 미만의 자금을 만들어가지고 있어. 그래서 첫 번째가 내가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을 먼저 체크하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 그 다음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동서남북으로 봤을 때 투자 지역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나는 수도권의 금싸라기 같은 땅을 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자금이 약하다 보니 한 평도 못 사니까 지역을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본인이 전문가를 통해서 해야 되겠지.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그런 부동산 중개업소나 이제 전문가를 찾아내는 거를 보면 된다라는 거야. 투자 지역을 선정을 했으면 그 투자 지역에 부동산 전문가인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오랫도록 전국 부동산을 장악하는 사람들이 있어. 시행사라든가 이런 데가 있어. 우리 같은 경우도 전국의 물건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를 찾아내는 게 세 번째야. 굉장히 중요하지. 네 번째는 토지를 임장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임장을 준비할 거냐. 자, 요새는 토지를 임장하든 건물을 임장하든 모두 임장비를 내라 그래. 근데 그걸 뭔가 좀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퀘스천 마크를 가져야 돼. 임장을 하는데 왜 돈을 내? 물론 부동산 물건을 볼 때 가계약금을 준비해서 가는 경우는 많아. 그렇지만 그건 가계약금이기 때문에 물건을 볼 때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다시 내 통장으로 들어오든 내 손으로 그 돈이 들어와야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토지 아니라 건물이든 어떤 거든지 볼 때 돈을 준비해서 가져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임장 비용으로 해서 없어지는 비용이 아니고 내가 그 물건을 보고 좋았을 때 가계약금이나 그 가계약금이 본 계약금으로 가는 과정의 자금인 거지 소멸성의 자금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임장을 간다고 했을 때 자금을 준비하라고 하는 게 어떤 자금인지에 대해서 임장 가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게 네 번째야. 여러분들이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할 때 임장 강사 비용, 컨설팅 비용 이런 비용들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아무리 물건이 좋아도 다시 한번 다른 전문가를 통해서 체크를 해보는 게 좋다라는 거지.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공부 서류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공부 서류는 뭐냐면 어떤 토지가 개발이 되고 있는 진행 과정에 있어서는 지번이나 이런 것들이 바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답에서 대지로 형질을 바꿔야 돼. 용도를 바꿔야 돼. 그러면 500번이었던 게 뭐 60-1로 바뀐다거나 이렇게 지번이 바뀔 수가 있단 말이야. 이거는 행정적인 처리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개발을 해보니까 개발을 하는 중간에 지번이 바뀌다 보면 이거는 반드시 구청이나 지자체에 확인을 해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봐야 돼. 그래서 전 지번이 뭔지 지금 되고 있는 이 과정에 어떤 지번으로 바뀔 예정인지 그래서 전 지번만 여러분들이 알아도 그 다음 새로운 지번이 나올 때 다시 말하면 A라는 지번이 L로 나오는 번지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 서류를 확인할 때 지목이 뭔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지번 같은 거를 체크했을 때 여러분들이 컴퓨터상으로 확인했을 때 안 뜰 때가 있단 말이야.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자체에 반드시 확인하는 그런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여섯 번째는 내가 아까 들고 갔던 가계약금이나 이런 것들로 땅을 보고 계약을 하고 싶어. 그래서 계약금을 치르고 계약서를 씀과 동시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러야 되잖아. 땅은 특히 원형지나 이런 것들은 막바로 등기가 나와야 되고 개발을 하고 있는 땅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도로가 물려 있거나 건축이 허가된 땅은 2주에서 한 달 안에 등기 권리증이 나와야 돼. 내가 잔금을 치른 후에 막바로. 근데 이게 2달이나 3달이나 뭐 5, 6개월이 걸린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빨리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적인 걸 연구를 해서 내가 돈을 넣은 그 개발자의 통장과 이름이 법인과 이름이 같은지를 확인하면서 막바로 그 개발된 땅에 가압류를 할 수 있는 준비를 법원에 가서 해야 된다라는 거야. 요즘은 법이 많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내가 넣은 자금이 확보가 등기 권리증으로 서류로 종이로 재산의 가치가 내가 원하는 시점에 되지 않을 시는 또는 브리핑을 해준 사람이 등기가 한 달에 납니다 아니면 2주 안에 납니다 했을 때 그 이상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빠른 시일 안에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그 개발되고 있는 땅이나 택지에 가압류를 행해서 모든 것들을 그 자리에서 멈추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가처분도 할 수 있고 법적으로 잘 알겠지만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은 모든 건 본 소송을 통해서만 내 걸로 갖고 올 수 있는 기득권을 만들 수가 있어. 근데 그거의 첫 번째가
가짜가 들어가 있는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는 그 땅을 내가 풀어주지 않는 한은 다른 사람에게 등기를 넘기거나 분양을 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좋은 물건을 내가 소액으로 투자를 할 때도 잔금을 치르고 나서 등기가 빨리 안 나왔을 경우에 그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게 내가 투자한 자금이 내가 직접 브리핑을 들은 그 회사의 땅인지 아니면 그 사람 개인 소유의 땅인지를 반드시 체크해야만 가압류나 가처분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 안에 재빠르게 성사를 해서 그 돈을 여러분들이 넣은 것만큼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소멸되지 않는 그런 투자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계약금과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 여러분들의 원하는 시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잔금을 치르면 2주에서 한 달 안에 나오는 게 등기 권리증인데 이게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막바로 전문가를 통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게 맞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6번째가 잘 해결이 됐을 때에 마지막 7번째는 내가 활용해 보려고 하는 거야. 내가 등기 권리증을 가지고 왔어. 무사히 아무 일 없이 잘 진행을 해서 마련할 수 있는 자금 확보, 투자 지역 선정하고 전문가 찾아서 해봤고 토지 임장하면서 여러 가지 다 체크했고 또 공부 정리 보면서 지목이 뭔지 집원 어떤지 다 체크하고 중도금 잔금 다 치르면서 등기까지 갖고 왔을 때 맨 마지막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활용해 볼 수 있는 건축의 범위. 예를 들어서 나무를 갖다 놓을 거냐 아니면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을 거냐 아니면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지을 거냐 내가 무언가를 할 거냐 어떤 행위를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을 살 때 이게 용도가 어떤 것이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서류로 보고 땅이 전인지 과수원 용지인지 기타 다른 학교 용지인지 우리나라 28개 지목이 있으니까 이 용지가 어떤 용지인지를 여러분들이 용도를 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28개 지목 중에 가장 돈이 되는 땅들은 내가 막바로 땅을 사서 농사를 짓거나 나무를 심거나 하는 땅보다는 건축이 되는 땅을 여러분들이 사는 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수익을 낼 수 있고 빠른 시간 안에 활용해 볼 수 있는 이런 땅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면서 활용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이런 7가지 사항들 중에 여러분들이 다 체크했을 때 판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은 해주고 싶은 거야.